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삼성전자 앞으로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점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처럼 생긴 파란 색깔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음봉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차트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신경을 써 나가야 되는지, 주가 전망에 어떠한 것들이 큰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는지 모든 부분 다뤄드릴 거고, 이 내용들을 꼭 알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에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고,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17만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두 달이라는 기간 안에 무려 7만원 이상, 7만원 가까이 올랐었던 이 주가가 다시 한번 20만원, 30만원까지 올라가 보자 라는 의미로 신고가 가자, 신고가 가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 첫 번째로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 즉 코스피 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엔 이 시장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천조클럽을 달성을 하고 지금 980조 정도에 머물러져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우선 이 코스피 숲을 먼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또한 제가 이렇게 항상 다뤄드리지 않아도 시장 상황을 이해할 줄 아시고 이 시장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러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목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렀어요. 거래대금 또한 준수하게 나왔고, 코스닥 보시면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촬영해드리는 시간이 오후 6시 15분경을 지나고 있는데, 분명히 정규장이 끝남과 동시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고 코스피는 상승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등락률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름에 있어서 코스피 등락률, 즉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코스닥 지수는 1%가량 하락을 했는데 대체 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지금 이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 코스닥 3000 정책을 들먹이면서 외인들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시장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들어온 자금들이 그만큼 쉽게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 자금들을 과연 누가 대신 채워주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누가 채워줍니까? 개인 그리고 기관계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해 나가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금융투자, 약간의 매수세가 달라붙어주고 있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들에 따라서 외인 그리고 기관계에서 순매수의 흐름으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순매수로 전향이 되었고,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도 살펴보셔야겠죠. 분명히 이 해외 증시는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1.42% 급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역시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등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끝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해외 증시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다음날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 100% 비례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한번 짚어드려봤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되고 2월달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져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연휴가 껴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단순한 포지션 정리, 즉 이 물량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만기일 직후에 뭡니까? 2월 17일 날에 화요일 날 연휴로 시장이 굉장히 길게 쉬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자금과 기관계의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미리 청산해 나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풋옵션에 약간의 소량의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됐다? 콜옵션에 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누구? 세력들, 외인들과 기관들은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할 거고, 실제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만큼 확실하게 이용하실 분들 기준선에 맞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선이 안 잡혀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하게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이 베팅을 하기보다 현금에 대한 이 비중을 유지를 해 나가고 관망하는 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달 12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다다음 주 선물 만기일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연휴 앞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해외 증시 상황,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슈거리들 또한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요에 맞춰서 파운드리를 늘려 나가거나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만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들이 요청이 되고 있다. 러브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들 또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삼성전자처럼 확실한 대형 종목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이 습관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분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지수 또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분산 투자. 어차피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우리가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분을 나올 이 시기, 삼성전자의 호재거리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 구간 해소를 해 나가고,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을 받아 나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실제로 이 기회를 누가 더 잘 잡아 나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메모리 부분에서 막대한 실적을 쌓아 나가고,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파이프라인 사업 또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백기를 노릴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생소하신 주주 여러분들 또한 계실 거고, 실제로 실행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또한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즉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또한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모르시고 운으로만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전체 반도체 섹터의 대형주 두 개가 코스피 전체 시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업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많은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리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너무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당장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수익을 보고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더 크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리스크 부분이다라고요. 리스크.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 종목을 선정해 나가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주식 초보입니다. 주식 초보. 그리고 이 주식 종목 안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겠다 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중수입니다. 중수. 그러면 진짜 고수는 뭐냐? 이 종목 안에 있어서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 줄 아는가, 즉 방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나가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고수다라는 거고, 하수와 중수, 고수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저님들의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릴 건데,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여러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 여러 종목을 같이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삼성전자도 사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여기에 삼성전자 뒤를 이어나가는 미래산업에 관련된 종목들, 이것들을 같이 샀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분산 투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술주에 집중된 투자일 뿐이고, 이 분산 투자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종목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 흐름들 파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코스피가 단기간에 5300포인트를 달성을 하고 코스닥 지수 또한 1000포인트 이상을 웃돌면서 3000포인트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과연 지수가 조정을 받아갈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얽혀 있는 것만큼 얘네들도 같이 이 흐름을 따라간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저점 부근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자기만의 기준선에 맞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분산 투자를 해 나가면서, 즉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증시 변동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증시에 조정을 받았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 주식시장이 흔들려 나갈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채권이나 달러 자산들, 아니면 원자재, 이 대체 자산들을 섞어 나가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점차 파란 색깔 이 양봉이 줄어들어 나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 또한 추세 자체가 있다, 그리고 매수 또한 추세가 있다. 매수와 매도로 완벽하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매도에도 추세가 있고 매수에도 추세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대체 외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향이 됐죠. 이번에 매매 동향에서 2거래일 동안 그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근데 외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기 전에 뭐가 있었다? 전조 증상이 있다. 이 전조 증상을 캐치를 하실 줄 아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이 외인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견인을 해줄 수 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실제로 삼성전자 뭡니까? 외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전체 주식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외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놀러 들어오는 놀이터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뭡니까? 프로그램 매매.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점차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2월 초에 들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주가량, 700만 주가량 던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물량들이 점차 어떻게 됐다? 하루 만에 900만 주 이상 순매수로 증감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바뀌어 나가고 500만 주, 여기 이 포인트입니다. 8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들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500만 주로 증감이 되었다. 그리고 하루 만에 600만 주가 늘어나고 오늘 당장에 17만 주가 매도 물량으로 나왔다.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외인들이 물량들을 던져 나갈 때 일정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던져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 나가서 점차 줄여 나간다라고요. 어떻게? 매도 물량들을 줄여 나간다. 그리고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약해진 시기, 이 시기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다시 한번 매수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전향이 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시그널 당연히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하루 종일 모니터링에 나가고 앞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이해가 되셨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움직여 나가는 이 자산들을 조합을 해서 분산 투자를 진행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재료 너무나도 좋고, 실제로 수급들, 외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와주고, 기관계 또한 다시 한번 매수의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시장 앞에 있어서 자신의 자산을 방어를 해 나가고 실제로 수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증이라고 하고, 이 국내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아 나갈 때 상대적으로 견고한 방어주들 뭐 있습니까? 통신주들, 유틸리티주들, 미국 국채가 수익을 내주면서 이 전체 계좌의 낙폭 자체를 줄여주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이기는 투자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주식시장을 해오면서 수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료 거래들은 뭐가 있는지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 건 누구인지, 어디 창구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대체 프로그램 매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호가창에는 어떠한 물량들이 쌓여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외인들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었던 물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수의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1800만 주, 600만 주 계속해서 순매도로 전향이 됐었던 누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계들. 어떻게 됐다? 이거래 연속으로 다시 한번 완벽한 매수의 흐름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리고 기관계는 매수세를 보여줄지언정 지금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신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매도하고 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1, 2주 안에 확실하게 차익 실어나가고 빠져나가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3만 주가량 순매도의 흐름으로 전향이 됐다. 그리고 뭐 당연히 주가가 약간의 상승, 보합권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율 또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을 것이고, 이 흐름들에 맞게 당연히 공매도와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은 0.31%로 약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물량들은 아니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들의 손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차거래 또한 상환을 해 나가고 평균 단가 또한 맞춰가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차장고 상환을 함으로써 미리 물량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공매도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앞으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투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 리스크 확실하게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자산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로서 활용을 해 나가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소나기를 피해 나가고, 주가가 고점 부근이다라고 했을 때 비중 조절, 즉 분할 매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고 다시 한번 그 금액, 그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 굉장히 올바른 투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오래 놓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 주주여러분들은 이 대응 전략 완벽하게 세워나가셔서 혹여나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 항상 다뤄드리면서 삼성전자 앞으로 여기 가격대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근에서 물량 비중 조절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 부근 다가왔으니까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수량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 이해가 가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갔다, 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지금 기회 꼭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기회 한번 꼭 잡아 나가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익을 가져감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출금 통장에 수익이 찍혀야 실제로 수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왔어요, 삼성전자. 근데 여기에서 100%, 200% 올랐어. 근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온전한 수익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에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를 피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요. 실제로 200%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20%, 30%의 조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 100% 온전한 수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온전히 마련한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수량 쌓아가는 이게 올바른 투자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흐름들 제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와 오랜 기간 함께 가시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멘트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확실하게 잡아 나가셔서 성공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지금 뭐다?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주가의 조정 부분이 나오거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미리 매도하지 말고 미리 매수하지 말자. 정확한 근거 가지고 올바른 투자 진행을 하자. 이 내용 이해가 가신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로 응원의 멘트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차트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는 이 신용 물량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모르겠고 뭐 공매도라든지 대차거래 아니면 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량 모아가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어느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인지 확인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하게 애청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저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